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입니다. 오늘은 매티스 전 장관 실제로 미국을 파괴,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얘기를 나와가지고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밥 우드워드라고 옛날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레이지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경로 이렇게 되겠죠. 9월 15일 날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이북으로 바로바로 이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아직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영어로만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번역을 해서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된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로가 지금 백악관의 주요 인물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 백악관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부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아주 이제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실제로 미국을 파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매티스 당시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딴 사람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초대 국방장관이었어요. 매티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취소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북한하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이제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방장관한테 그걸 이제 지시를 하니까 국방장관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니 훈련 하나 안 했을 뿐인데 미국이 파괴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 날린 것도 아니고 미국인을 잡아간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미국을 파괴하는 거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일단 매티스의 기도. 매티스가 기도를 했대요. 언제 기도를 했냐? 2017년에. 2017년에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보좌관들, 그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장관이니까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데, 경호원들을 다 물리고 교회에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핵전쟁이 날까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북한이 언제 미사일 발사할지 몰라서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건 이제 그 매티스가 직접 얘기한 거죠. 이 문제가 매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 문제라는 건 북한의 이제 이 미사일 발사 문제입니다. 북한이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트럼프는 뭡니까? 분노와 파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이 이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 이 상황이 매일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일어난다면 빨리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전쟁을 막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빨리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데,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핵전쟁을 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수백만 명을 소각하게 될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면 수백만 명이 죽는 거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미친 짓이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이 글만 딱 보면은, 북한에 이제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북한 사람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하기 싫었던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이 수백만 명 죽는다고 해서 미국이 눈 하나 깜빡합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라크전 때도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 계산을 했는데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이렇게 그 참전한 전쟁이 20개인가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꽤 많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죽은 군인과 민간인 다 포함해서, 미국인 말고 현지인들 다 포함하면은 최대 200만 명까지 나온다, 이런 계산도 있고 추정이고, 일반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많이 잡아서 이제 100만 명 정도로 꼽아요. 그게 이제 직접 총이나 폭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이제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현지는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하면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죽은 현지 민간인이 그렇게 많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이라크 쳐들어가서 이라크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죽지 않는 이상은 미국의 국방장관이든 합참의장이든 대통령이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북한 사람 수백만 명이 죽을까봐 걱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미국인이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미국인들이 지금 떼거지로 죽게 생겼는데, 이건 미친 짓인데. 미국인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건 뭐예요? 핵미사일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날아올 거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갈 거고, 이건 미친 짓인데. 이건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군복을 입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 국방장관인가 국무장관인가가 한 사람이, 합참의장인가, 펜타곤에서 매일 북한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펜타곤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책도 썼는데 잘 팔리진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좀 많이 사보시고요. 자, 아무튼 메티스가 군복을 입고 잤다라는 건,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잤다는 건 뭡니까? 자다가도 언제든 전쟁이 터지면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현장에 딱 도착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이 사람 이제 국방장관이니까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펜타곤 아니면 백악관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주한미군의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파이트 투나잇 해가지고 당장 오늘 밤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건데, 파이트 투나잇의 어떤 상징적인 거죠. 나 오늘 밤이라도 당장 전쟁이 나도 나는 대처할 거야. 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이게 이제 군복을 입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중첩돼 있을 건데, 어느 게 더 이제 비중이 있는가, 어느 게 무게 중심이 있는가, 이걸 좀 이제 생각해 보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미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을 한다, 아프간 전쟁을 한다, 리비아에서 전쟁하거나 시리아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혼자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걱정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신이시여 나에게 드디어 이제 무공을 세울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내용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한 얘기를 쫙 들어보면 결국은 어떻게든 전쟁 안 나게 좀 막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공포심인 거죠. 위협을 느꼈다,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봅시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북한은 철저히 전쟁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쟁에 가까이 갔습니다. 우린 큰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랑인 거죠. 내가 전쟁 막았다라고 자랑하는 건데, 그 전제가 있어요. 전쟁이 날 뻔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날 뻔했는데 내가 막았다. 그래서 자랑이다. 전쟁을 막은 걸 자랑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전쟁 일으켰어. 잘했지. 내 덕분에 미국은 사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전쟁 날 뻔한 거를 내가 막았어. 내가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 좀 찍어주세요.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질 않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민들도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2018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미사일 공격 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민들한테 전부 이제 경보가 내려간 거예요. 우리 왜 코로나 누가 확진자 발생했다 그러면 막 문자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 뜬 거겠죠.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대피하라, 이렇게 떠가지고 하와이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하와이는 또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만 난리 난 게 아니라 관광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 상황이야?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공무원 한 명이 실수로 이제 문자를 잘못 발송한 거고, 그래서 38분 후에 이걸 정정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정정 문자를 받은 후에야 이제 살았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30분 넘게 사람들이 미사일 떨어지면 이건
대피소로 대피는 했지만 뭐 사실 핵미사일 날라오면 그게 대피소에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완전히 공포에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막 소화벨이 빵 울려요. 그 비상벨이 빵 울리면서 막 불났다고 막 이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딱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변 돌아보는 건 뭐냐면 이제 연기 나는지 보는 거예요. 연기 안 나는데? 뭐야 또 누가 장난쳤어? 고장 났나? 그래서 누가 끄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좀 빨리 좀 끄지. 아무도 대피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몇 번 겪어봤는데요. 뭐 카페에서도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고 어디 빌딩에 있을 때도 한 번 있었고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피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고장 났겠거니 누가 장난쳤겠거니 뭐 실수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불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막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불이 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 비상벨 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근데 하와이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북한이 뭐 하와이냐 괌이냐 이런 데 막 미사일 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날아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평소에 염두에 뒀던 거죠. 그러니까 경보가 오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보 떴으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 신경 안 쓰냐면요. 지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실제로 북에서 뭐 비행기가 날라온다, 뭐 폭격기가 날라온다, 뭐 어디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방송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오보로 나왔어요. 뭐 예전에 그 북한에 이제 좀 고위직으로 이제 이용평 소령이라고 있었어요. 그 귀순 용사라고 막 남쪽에서 엄청 떠받들죠. 북한에 미국이 몰고 와가지고 귀순했다. 근데 그 미국이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뉴스에 뭐라고 떴냐면요. 인천이 폭격당하고 있다고 떴어요. 황당하죠. 황당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인천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뭐 전쟁 났는 줄 알고. 그것도 있고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서해안으로 뭐 북한 전투기가 뭐 수백 대가 남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전투기 수백 대가 남하하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뭐 시속 10km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시속 10km면 뭡니까 여러분? 거의 자전거 수준인데. 새 대가 날아온 거예요. 철새 대가 날아오는데 그걸 레이더에 잡히니까 이게 뭐지? 북한 전투기인가? 그래가지고 북한 전투기가 수백 대가 날아온다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엄청 긴장했겠죠. 드디어 또 전쟁 나는구나. 제2의 6.25냐 막 그랬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양치기 소년 같은 이제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뭐 북한 쳐들어온다고? 그래 알았어.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죠. 뭐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어쨌든 하와이 주민들은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한 1년쯤 지나서 2019년 1월 22일인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 갑자기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3발이 날아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안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났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집만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집안에 CCTV를 달아놨는데 이 CCTV에 스피커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체에 문의를 하니까 해킹 당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킹인지 아니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 무슨 테스트를 한 건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좀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한미군 기지, 동두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작년 12월 26일이니까 이건 사실 1년도 안 된 얘기네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2019년 12월 26일 날 주한미군 기지에 누가 실수로 비상 사이렌을 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왜냐하면 12월 26일이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잖아요. 북한이 그때 당시에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했단 말이에요. 미국 너네가 계속 말 안 듣고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겠어요? 뭐 미사일 같은 거겠죠. 뭐 신무기를 공개한다거나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전방에서 뭔 일이 터졌나? 그래서 아주 긴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월 25일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26일 날 사이렌이 울리니까 드디어 터졌구나. 어제 터질 줄 알았는데 오늘 터졌네. 뭐 이런 거죠. 잠깐만, 이게 날짜로 보면 미국 시간으로는 25일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간에 크리스마스가 안 지나서 긴장했나?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은 미국인들도 그냥 미국인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실제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겠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린 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미국의 최고 지휘부, 대통령부터 맨 밑에 국민까지 모두 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끝장이다라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그런 국민들부터 대통령까지 전체에게 심각한 이런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북한밖에 없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도 핵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가 핵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뭐 옛날 스타워즈 뭡니까? 레이건 시대 뭐 이런 시대나 뭐 그랬을지 몰라도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북한만 유일하게 대통령부터 국민들에게 모두 공포심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은 뭐냐면 미국이 그런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북한이 막 우리한테 핵 공격을 해서 우리 죽일 것 같아.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응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응징을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말로는 북한 뭐 전쟁 나면 북한을 뭐 철저히 응징하겠어. 트럼프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막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다르다. 미국의 일반적인 모습은 뭡니까? 옛날에 이라크 전의 작전명을 충격과 공포 작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충격과 공포 작전이 아니고 작전명은 이라크 해방 작전인가 뭐 그런 거예요. 이라크 자유 작전 뭐 이런 거였고 충격과 공포는 그 전에 원래 이제 나왔던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적용한 군사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전략. 충격과 공포 전략이라고 해서 이 전략이 이제 뭐냐면은 이 전략을 입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할란 K 얼만이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격의 핵심은 개전 초반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맞먹는 대규모의 동시 정밀 유도 폭격을 통해 적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전 초반에 와다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게 핵폭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은 아니지만 핵전쟁 같은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건물 하나를 부시려면 폭탄을 엄청 많이 쏟아 부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맞추질 못하니까 주변에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 발로 부실 수 있는 건물을 한 10발 정도는 쏴야 그 중에 한 발 정도가 떨어져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정확하게 한 발로 정확하게 맞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 하나를 박살내려면 핵폭탄을 써야 도시가 박살난다. 아니면 진짜 뭐 일반 폭탄은 뭐 수만 개를 떨어뜨려야 겨우 박살나는데 지금은 수십 발의 미사일로 정확하게 적의 핵심 지휘 시설만 딱딱딱 공격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핵폭탄을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밀 미사일들을 이용해서 초반에 기선을 잡겠다. 그래서 충격과 공포, 적들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저항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게 충격과 공포 작전입니다. 근데 이 충격과 공포 작전 전략, 이 전략을 북한한테는 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막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그러면 초반에 북한이 아예 저항을 못하도록 완전히 무슨 정밀 폭격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뭐 외과 수술식 타격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영변의 핵시설만 정확하게 막 공습할 거야 막 한참 떠들었는데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로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 미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미국인들의 정체성은 미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미국 제일주의.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다시 한번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어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세계 최고고 최강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이야. 이 자부심으로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긍지, 자부심, 막 자존심 이런 걸로 뭉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북한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언제 쏠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비상벨이라도 실수로 잘못 울리면 난리가 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미국 제일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미국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조련당하는 야수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번에 이제 27통의 편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 우드워드가 책에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이제 새로 공개된 거긴 한데 거기 이제 내용들이 뭐 전문이 다 공개되는지는 저도 아직 원문을 못 봐서 모르겠고 내용들이 꽤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들이 이제 좀 그 흥미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잖아요.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그 만나서 좋습니다.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막 띄워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매우 불쾌하다. 당신 뭐냐? 왜 일 똑바로 못하냐? 이런 이제 막 질타하는 그런 막 편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막 자기를 띄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가 갑자기 똑바로 못합니까? 뭐 이런 편지도 있고 막 그러면은 기분이 어땠을까? 이거 완전히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강원 양면 전술이라고 그러죠. 막 때렸다가 달랬다가 어르고 달래고 그 당근과 채찍인가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강원 양면 전술을 펴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얼을 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CIA에서 분석한 게 이겁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떠벌리기 좋아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절묘한 편지를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에 완전히 넘어갔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총명함 그 이상이다. 뭐 이런 이제 극찬을 하고 그 우드워드가 이제 트럼프 인터뷰하려고 백악관 집무실로 찾아갔을 때 막 그 사진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판문점에서 회동한 그 사진 막 보여주면서 멋있지 않냐고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는 약간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푹 빠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CIA도 이 편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게 걸작이다 막 이런 이제 경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이제 막 그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야 지금?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미국이 북한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경외에 찬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그 대북 제재도 강화하고 있고 뭐 북한의 여행도 못 가게 막아버리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북한 여행 못 가. 뭐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적대의 대상인 그런 이제 되게 복잡한 관계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드워드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나서 편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보여만 줬지 이제 이걸 책에 싣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했었는데 우드워드가 어디서 이제 27통의 편지를 다 구했다. 다른 데 통해가지고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정상 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어디 보좌관 한 명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드워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편지를 공개하지 말아라. 당신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 난 그 때문에 빌어먹을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 책 잘못 써가지고 북한이 화나면은 우리 이제 핵미사일 맞는다. 나 그건 정말 싫거든. 책 쓰지 마. 책에다가 그 편지 공개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책을 쓰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책 저자한테 전화해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넣어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황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완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이걸 그대로 드러낸 건데 이건 이제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공포의 대상인 거고 왜 공포의 대상이냐? 모르니까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원래 사람이 모르면 무섭거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쏠 때마다 저게 진짜인지 허세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미사일 시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본토로 쭉 날아가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국무장관은 국방장관이 그 얘기까지 했죠. 저게 만약 시카고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격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모르니까 무섭다. 그리고 공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제 헷갈려하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막 그런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망상에 빠진다 그러죠. 진짜 막 미사일이 날라온 줄 알고 막 새가 날라와도 폭격기가 날라오고 있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심각한 내분, 국론 분열, 특히 이제 뭐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과 의회에 엄청난 이제 막 이 싸움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작년에 2월 달에 하노이 갔을 때 의회에서 뭘 했냐면 탄핵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면서 트럼프 탄핵시킬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노이에 정상회담 하러 갔는데 신경은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나 이거 탄핵당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상회담 하지 말라는 거죠. 너 회담하지 마. 실제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하러 갈 때마다 반대하고 반대 여론 나오고 이번에 그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합의문이 채택이 안 됐어요.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막 만세를 부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하원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합의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잘했다. 트럼프 이번에 진짜 잘했다. 뭐 이런 식의 극찬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황당한 모습들. 이거 뭐냐면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국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제 결론 내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냥 막 짓밟고 응징하고 뭐 이런 이제 야수 같은 놈이었어요. 정글의 야수.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기분 나쁘면 토끼 잡아먹고, 심심하면 사슴 잡아먹고, 막 이런 이제 야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수가 조련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째찍을 팍 이들면서 앉아! 그러는데, 안 앉으면 막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앉아야 되나? 막 눈치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다가 조련사를 만난 거예요. 북한이라는 조련사를 딱 만나가지고, 막 째찍이 휘두르면서 막 앉아, 손 내밀어 막 이러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막 머릿속으로 혼란스럽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나 왜 이러지? 뭐 이런 이제 완전히 혼란. 미국 내부가 이제 혼란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매티스가 이번 책에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포함해서 대외 정책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애초에 이제 그 파괴라는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한미 연합훈련 취소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티스가 볼 때는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는 게 단순히 훈련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군대가 훈련을 안 한다. 훈련을 할 수 없는 군대. 세상에 이런 군대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쓸모없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을 할 수 없게 된 순간부터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어떻게든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뭐 동맹 1, 2, 3, 4 뭐 이름 붙여가지고 뭐 아무 이름이나 심지어는 야 이름도 짓지 마. 이름 지으니까 이름 지은 거 가지고 공격당하니까 아예 이름도 짓지 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 훈련을 잘게 쪼개가지고 막 훈련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안 하는 순간 그 군대는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는 군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해라고 명령한 순간 매티스는 이제 골치가 아프겠죠. 뭐야 그럼 주한미군 뭐 있으나 마나한 군대인데 뭐 철수하라는 거야 뭐야? 주한미군 쓸모가 없네. 주한미군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대한 지배 그리고 동북아 전략이 무너지는 거고 세계 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지배 전략이 지금 이 무너질 판에 놓인 거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북에 대한 모든 전략들이 다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군사적 압박,
전략 폭격기 동원하고 핵 잠수함, 뭐 항공모함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막 압박을 했는데 핵미사일을 막 빵빵 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군사적 압박 무력화됐죠.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북한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경제 제재 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립경제 노선으로 경제 제재들을 무력화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뭐 탈북자들 시켜가지고 뭐 대북 전단 날리고 뭐 반북 선동하고 뭐 어떻게 내부에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기를 막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수십 년째 그걸 했는데 돈만 날렸다. 중국을 통해서 야 중국 너네가 좀 북한 좀 어떻게 압박해봐. 이것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종합되니까 뭐야 북한에 대해서는 뭘 해도 안 먹히네. 대북 정책은 다 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이거는 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이 사람이 그 부시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국방장관을 부시 정부에 하다가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도 계속 국방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서 모두 국방장관을 하는 매우 특이한 경력의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그 권력의 행사라는 책을 썼어요. 지난 6월에. 이 사람이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이 네 정부의 25년 동안의 그 대북 정책을 쭉 살펴보니까 네 명의 대통령이 모두 각기 다른 대북 전략을 사용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모든 전략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남은 거는 전쟁뿐이 없다. 전쟁도 근데 성공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냐? 그냥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 게이츠 국방장관의 결론은 그거예요. 야 포기하자. 그냥 포기하고 북한을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려 그냥. 뭐 그거밖에 답이 없지 않냐. 이게 책의 결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네, 재밌는데 한번 사봐야겠어요. 아무튼 이런 대북 정책은 하도 먹힌 게 없다. 대북 정책 다 망했죠.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 이건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닉슨 독트린도 결국은 이제 북한에 의해서 파괴됐고, 그 다음에 핵 독점 체제도 파괴된 거예요. 핵 독점 체제가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만 핵무기를 갖고 나머지 약소국들은 핵 갖지 마, 핵무기 갖지 마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북한이 갑자기 NPT를 팍 탈퇴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나 핵무기 만들 건데 그리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도 못해. 이걸 보면서 다른 반미 국가들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야 저러면 되네? 야 우리도 NPT 탈퇴하고 핵무기 만들까? 그럼 미국이 끽소리 못하네? 이게 이제 하나 둘씩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면 핵 독점 체제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이 이미 핵 독점 체제는 파괴를 시켰습니다. NPT 이 조약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제 막 끝장난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쭉 종합해 보면 오늘 한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미국의 미국 제일주의라는 정체성도 그리고 내부 국론도 주요 대외 정책들도 다 파괴됐다. 누가 북한에 의해서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지금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